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대리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영장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중단했던 걸 사흘 만에 재개한 건데요. 오늘은 순조롭게 진행됐는지 현장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수환 기자. 네, 공수처입니다. 자, 압수수색이 마무리됐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된 김웅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은 3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야당의 제지에 막혀 1차 수색이 무산된 지 사흘 만에 영장 집행이 마무리된 건데요. 공수처는 검사 2명과 수사관, 디지털 분석요원 등 모두 17명을 투입했습니다. 오늘은 충돌 없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압수수색 절차와 방식 그리고 그 범위 등을 놓고 김웅 의원 측과 다소 신경전은 있었지만 비교적 차분하게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어제 공수처는 야당의 공무집행 방해에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래서인지 국민의힘도 오늘은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압수 과정을 참관한 김웅 의원은 관련 증거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공수처가 확보한 것이 전혀 없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압수수색이 끝났다면은 관련자들 불러서 조사를 할 거란 말이죠. 언제쯤이 될까요? 네, 이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손준성 검사 등 핵심 관계자들을 조사해야 할 텐데요. 일단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건된 상황에서 수사 일정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송 검사가 의혹이 불거진 문제의 SNS 계정을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디지털 분석 작업이 아직 초반이고 최소 사나흘은 더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조사는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의혹이 허구인지 아닌지를 가려줄 핵심 증거죠.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조작되지 않았고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이 맞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또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을 상대로 한 4월 3일 고발장은 제3의 인물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국현 기자입니다. 김웅 의원에게서 제보자 조성은 씨가 지난해 4월 받았다는 고발장 이미지 파일. 조 씨는 이 파일에 찍힌 손준성 보냄을 클릭했더니 손준성이라는 이름의 계정으로 연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손준성이란 이름의 번호가 없지만 손 검사의 전화번호가 등록된 다른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두 계정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도 확인해봤습니다. 텔레그램에 A 보냄이라는 문구가 떴고 해당 문구를 누르자 처음 파일을 보낸 이용자 A의 계정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말해 손준성 보냄을 눌렀을 때 연결된 계정이 실제 손 검사라는 건 해당 파일을 보낸 사람이 손 검사라는 유력 증거인 셈입니다. 이제 고발장을 누가 작성하고 첨부 자료 등을 모았는지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고발장이 전달된 작년 4월 3일 조선일보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권원 유착 의혹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친여 브로커인 제보자 지모 씨가 SNS에 글을 올린 지 9일 뒤 MBC가 검언 유착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해당 기사가 공개된 건 오전 3시 3분, 이후 오후 1시 47분에는 지 씨의 실명 판결문이, 오후 4시 19분엔 20장짜리 문제의 고발장이 김웅 의원에게서 조성은 씨로 전달됐습니다. 일주일 뒤에나 신문에 등장하는 전속 제보꾼이라는 표현 등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 기재됐고 지 씨의 실명 판결문도 포함됐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SNS 캡처 이미지뿐 아니라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내밀한 자료들까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조성은 씨에게까지 전달된 셈입니다. 더욱이 고발장에 적용된 죄명과 논리 구조, 문서 양식 등을 고려하면 법률 지식에 밝은 검찰 내부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손 검사의 말대로라면 제3의 인물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압수물 분석 이후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한 두 번째 고발장,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이 당무감사실로 전달해서 실제 고발로 이어졌다는 건데요. 그런데 제보자 조성은 씨는 이 고발장을 당에 접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전달책이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게 누구였을지 이기주 기자가 추적해 보았습니다. 손준성 보냄으로 돼 있는 최강욱 의원 고발장과 정점식 의원이 받았다는 고발장 초안, 그리고 검찰에 제출된 실제 고발장 모두 거의 똑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혹은 국민의힘 내부로 번졌습니다. 일단 문제의 고발장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정점식 의원실에 전달됐는지 밝혀야 되지만 조성은 씨는 김웅 의원에게 받은 고발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웅 의원이 자신에게만 자료를 줬겠냐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만 어떤 공유를 해서 저를 통해서만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은 사실 그런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웅 의원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 고발장 파일을 전달했거나 이 파일이 처음부터 다른 경로로 전달됐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김웅 의원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아 출발점에서는 확인이 어렵지만 지난해 8월 정점식 의원실에 누가 고발장 초안을 전달했는지 역추적을 하면 고발장이 전달된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점식 의원은 보좌관에게, 보좌관은 또 다른 직원에게 받았다고만 할 뿐 다른 직원이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정점식 의원실로 들어온 고발장 초안은 지난해 4월 22일 국회에서 작성된 한글 파일이라는 점에서 파일 전송 기록을 추적하면 의혹을 풀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첫 보도 이후 열흘이 넘도록 조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MBC와의 통화에서 공명선거 추진단의 인력을 보강한 뒤 고발사주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라면서도 여전히 정점식 의원과 관련해선 추가된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여당은 고발 사주 의혹의 본질은 윤석열 후보가 개입돼 있는지 여부라고 하지만 야당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한 정치 공작이라면서 반격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오늘 야당이 헛다리를 짚고 있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권을 통해 정치 공작을 했는지 또 야당이 공모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커지는 의혹에 국민의힘은 국정원장 개입설을 들고 나와 물타기를 하며 이른바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아주 전형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 고발로 시작된 국기문란 사건인데 왜 자꾸 논점을 흐리냐고 강조했고 박범계 법무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언급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매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밝히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의 개입이 명확하게 확인된 증거가 하나라도 있냐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인사 어느 누구도 이 윤석열이 관여하거나 지시했다는 조그마한 증거, 정황 증거도 지금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개입 가능성도 거듭 부각시켰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뉴스버스의 첫 보도 날짜와 관련해 원장님과 제가 원했던 게 아니었다고 한 발언을 두고 박 원장의 개입을 자백한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모종의 코칭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장의 입으로 해명을 진행하십시오. 윤석열 캠프는 박 원장과 조 씨를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성은 씨는 황당한 주장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며 박 원장은 이번 사안에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지원 원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단역도 아닌 사람을 주연 배우로 만들려 하냐며 야당이 헛다리 짚은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 파문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이 요동을 치고 있고 여당 경선에도 간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팀 김지경 기자와 함께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당장은요, 야당 경선은 지금 윤석열 독주 체제가 이게 흔들리면서 네. 윤석열, 홍준표 이 양강 체제로 재편이 되고 있어요. 네, 홍준표 후보 본인마저도 추석이 지나면서 골든크로스가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것보다도 빨리 양강 구도가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야권 대선 후보 조사에서 홍 후보가 선두권으로 급부상했는데요. 이번 파문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가 강했던 보수층도 일부 동요하는 모습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도 의혹이지만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모르는 게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자, 뭐 윤석열 후보로서는 출마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은 상황이 됐는데 후보든 캠프든 뭐 사활을 걸고 반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받아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네. 그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친분을 부각시키면서 매일같이 두 사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작이 이루어졌다는 건지 뚜렷한 물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는 건 의혹에서 빠져나오려는 의도도 있지만 여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후보는 윤석열이고 또 어떤 공격도 소용이 없다는 걸 강조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네.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맞으면 더욱 강해지는 강철처럼 저한테는 이런 공작과 모략이 큰 힘이 됩니다. 네, 결국 여권의 공격이 윤석열한테 집중되는 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보수층의 동요를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승세를 탄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하고 날카롭게 대립을 하면서 양강 구도를 굳히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고발 사주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모는 건 어처구니 없다고 얘기하면서 사실관계에 기반한 냉정한 접근을 주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손준성 검사가 김웅한테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주는데 검찰총장이 양해를 했느냐? 그 팩트만 가리면 될 걸 왜 그걸 정치 공작으로 몰고 가느냐?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중도층 그리고 젊은 층을 겨냥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입니다. 다만 이런 발언이 보수층 안에서는 내부 총질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당장 윤석열 후보는 여권이 한 방 쏘면 벌떼처럼 올라탄다면서 홍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문이 지금 민주당 경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죠. 오늘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했는데 이 의혹과 연관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50만 명에 가까운 1차 국민선거인단의 표심이 확인이 됐는데요. 네. 추미애 후보가 무려 11.6%를 기록하면서 3위에 오른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득표인 건데 고발 사주 파문 이후에 당 안에서 추미애가 옳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정세균 후보 사퇴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득표율 51%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나 또 31% 득표로 추격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 모두 이제 정세균 지지표를 흡수해야 하는 숙제를 받았는데요. 다음 주말에 치러지는 호남 경선이 민주당 경선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